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장은 열렸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443.97 97 가리키고 0.49% 정도 현재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810.15 0.96% 오르고 있네요. 810.15 삼성전자 61,000원, LG엔솔 한 53만 9천원 0.1% 정도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 1.1, 삼바 1.1, SDI 2.4, LG화학 1.8, 우선주 0.1, 현대차 0.7, 네이버 2.4, 기아 0.7, 카카오 3.6 오르고 있네요. 3.6 카카오는 좋습니다. 포스코는 1.6% 빠지고 있고, 아까 코스닥도 지금 0.99% 좋아요. 오늘 코스닥 흐름 좋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2,425억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판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10.9% 또 급등이네. 뭐 장난 아니네 지금 에코. 10.9%, LNF 0.3, 셀트리널스키 1.9%, 에코프로 3.6, 카카오게임즈 0.2, 지금 펄어비스 1% 오르고 있고, HLB가 0.9, SM 1%, JYP가 1.8%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저쪽 코스피 쪽에는 좀 코스닥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오르고는 있습니다. 오르고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 내외는 올라줘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 주요 국가들의 극신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강세에 따른 강달러 부담이 좀 완화가 되는가 봐요. 완화가 원달러 환율 하락을 이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환율은 1290원대 중반 중심으로 등락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서울 외국환 중개에 따르니까 간밤에 뉴욕 차익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이 1294.2원에 최종 호가됐네요. 최근에 1개월물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니까 이날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 대비 한 5.8원 정도 하락으로 개장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 환율은 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장기화 속에서 연준하고 유럽 중앙은행 사이의 통화정책 격차의 축소 전망이 반영된 그 유로화 강세에 밀려가지고 하락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돼요. 지난 주말 연준의 고위 인사들의 그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크리스토퍼 윌러 그 이사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 토마스 바킨의 그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통제에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해버렸어요. 그리고 ECB도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네. 보니까 지난 2일 공개된 지난달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보니까 의원들은 물가 상승이 둔화되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고, 위원회는 최종 금리 전망치에 아직 상당히 떨어져 있는 만큼 그 현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그 프론트 로딩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유로존 그 PMI가 2월에 52를 기록해가지고 50을 상회한 점도 유로화 상승 재료로 소화돼서 달러화가 약세된 거죠.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작성되는 PMI인데, 하여튼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의미합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 인덱스 오후 6시 보니까 104.6을 가리켰네요. 보니까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고, 유로 달러 환율은 1유로당 1.0628달러 기록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중공업체 수주 물량 등 상단 대기 추격 매도 등이 환율 하락 재료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입업체 결제 수요를 비롯해서 저가 매수가 하단을 좀 지지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약간 좀 흐름이 그냥 한 0.45%에서 소폭으로 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좀 사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는 61,100원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61,000에서 1,100원 정도 소폭 움직이고 있어요. 4,5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강한 흐름은 아니야. 외인들은 한 42만 8천 주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선주도 지금 53,900원, 한 2,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어요.
한 54,000원까지. 오전에는 변동성이 좀 심해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28,000주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긴 있네요.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장난이 아니네. 보니까 올 들어서 완전 고공행진인데 6일에도 11% 넘게 또 뛰어가지고 오늘도 52주 최고가야. 52주 최고가.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지. 아니 뭐 대기업도 아닌 업체인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나 하면서 다들 좀 멘붕 올 겁니다. 장 초반에는 시가총액이 벌써 20조를 돌파했어요. 20조. 응? 20조를 빠졌다. 하여튼 오늘 신나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응? 근데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2차 전지주 전반의 그 강세 속에서 1월과 2월 강한 상승을 보이네요. 특히 이달 들어서 오름폭이 가파라졌고 2월 한 달간 코스피 지수가 2.4% 손실을, 코스닥은 4.6% 상승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59.4% 뛰었습니다. 이 기간 LNF, 포스코케미컬, LG엔솔 마찬가지로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2차 전지 업체들의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에 따른 안도감이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포스코케미컬의 40조 원 양극재 중장기 그 수주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LNF, 테슬라, LG엔솔, 포드, SDI, GM 등 이런 맞선 사례가 이어지다 보니 이런 실질적인 이벤트들을 통해서 산업 내 추가적인 대형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된 영향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답합니다. 좀 어떤 때는 보면은 다른 종목들 비교하면 답답하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보면은 멘탈 나가는 거야. 증권사가 또 신용융자에 대한 이자는 높게 받고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적게 주는 그런 관행이 여전하다. 그래서 주요 증권사에 투자자 예탁금의 최소 0.1%에도 못 미치는 반면에 신용융자 이자율은 최장기간의 경우 9%를 훌쩍 넘겨서 최대 금리차가 9%를 넘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투협회 전자공시 시스템 보니까 5개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인 기간에 따라서 최소 4%에서 최대 9.8%까지 늘어났네요. 신용융자라는 게 뭐냐?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증거금을 받아요. 그리고 주식거래 대금을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전체 그 증권사 평균 보니까 1일에서 7일 경우 5.98%에서 181초가 9.26% 정도 됩니다. KB,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증권 등이 이자율을 낮추려 결정했는데 아직까지는 높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비토하지 마. 신용도 쓰지 마세요.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돈을 가지고 막 쓰지 마시고 그냥 필요한 만큼 돈 있는 만큼은 하세요. 알겠죠?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마라. 바보같이 이렇게 몰빵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은 좀 약간 좀 비리비리합니다. 여기까지.